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양자역학의 지식으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몇 가지 토픽을, 몇 가지를 해봤자 한두 가지밖에 안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되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메트리를 이용하면 우리 도대체 어떤 어디까지 우리 푸시를 할 수 있나 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periodic potential인 경우를 우리 생각해 볼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픽처 중에서 슈레딩거 픽처랑 하이젠버그 픽처를 봤는데, 우리 그거 말고 또 퍼터베이션을 다룰 때는 퍼터베이션을 다루기 아주 좋은 인터랙션 픽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랙션 픽처를 이용해서 그럼 되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 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 보기 위해서 우리 양자역학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투 레벨 시스템에서의 그 퍼터베이션이 있었을 때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우리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앞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periodic potentia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periodic potential은 3차원, 일반적인 3차원에서도 periodic potential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장 간단하게 우리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차원에서 periodic potential이 있는 경우, 도대체 periodic potential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게 periodic potential이냐면, A만큼 이동을 해도 포텐셜이 원래의 포텐셜과 똑같은 경우, 물론 Vx 플러스 A라고 하면 Vx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지만, 우리 개념은 왼쪽으로 이동한 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나 똑같으니까 A만큼 이동했을 때 그 포텐셜이 원래의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의 형태랑 똑같이 생기는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우리가 periodic potential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음과 같은 periodic potential이 있는 경우 우리 이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될 거며, 또 이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럼 전체 해밀토니안은 물론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질 텐데,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A만큼 이동한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로 x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한 컨스탄트한 양만큼 이 시스템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카이네틱 에너지도 인베리언트 하죠. 변하지 않죠. 따라서 그 중에서 특별한 트랜슬레이션인 A만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카이네틱 에너지도 우리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트랜슬레이션 중에서도 특별한 파이나이트한 양만큼 바꾸는 거, 다음 같은 것은 변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전체 해밀토니안은 A만큼 periodic potential이 있는 경우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은 인베리언트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A만큼 이동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A만큼 이동하는 오퍼레이션, 그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은 서로 커뮤트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커뮤트하면 우리가 두 오퍼레이터의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우리 그럼 가장 쉽게 아주 트리비얼 example로 뭐냐면 프리 파티클을 생각해 보면 되죠. 프리 파티클은 포텐셜이 0이니까 당연히 A만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솔루션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가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때 아이겐 펑션은 x는 뭐 적당한 노멀리제이션이 있지만 e to the ikx에 의존할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X만큼, A만큼 이동을 하면
e to the i k x 플러스 a가 되니까 우리 이거는 e to the i k a psi x로 주어지죠. 앞에 있는 다음 같은 경우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아이겐 펑션이 페이스만큼 쉬프트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물론 피직스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psi x 플러스 a의 제곱이랑 페이스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아주 트리비얼한 example로 다음 같은 걸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같은 프리 파티클은 트리비얼하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다음 포텐셜이 있지만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다음 같은 걸 포뮬레이션을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DA라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정해야 하는데 DA가 뭐냐면 그 뒤에 fx가 있으면 fx의 아규먼트를 x 플러스 a로 바꾸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DA로 정의합시다. 물론 피어리어딕 포텐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커밋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DA와 H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H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둘째치고 제일 먼저 트랜슬레이션을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트랜슬레이셔널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psi x가 아이겐 펑션이라면 틀림없이 이 양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테고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뭐냐 그러면 d-a는 x가 있으면 뒤에 있는 임의 함수가 있으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우리 이거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랑 같죠. 혹은 뭐 페이스만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는 DA 뒤에다가 fx를 플라이 한다고 하면 이건 물론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든 이거는 fx로 주어지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요 위는 이게 만약에 fx가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아이겐 밸류가 1인 양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아이겐 밸류가 da 람다 a 람다 마이너스 a 틀림없이 아이겐 밸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우리가 얻을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a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이겐 밸류는 페이스만큼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썼지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까 요 아이겐 밸류는 크기가 1이고 페이스로 주어질 거라 이거야. 어떻게 주어지냐면 람다 a는 페이스로 주어지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iqa로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q는 리얼 넘버여야 돼요. 순전히 페이스로만 주어져야 되니까. 리얼 넘버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컴플렉스 넘버면 크기가 1과 다르니까 한쪽으로 옮기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우리 그런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뭘 관심 있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갖는 psi x와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양을 디파인해요.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ux는 e to the minus iqx
푸사이 x로. 물론 푸사이 x는 DA의 아이겐 펑션이죠. 우리 다음 같이 쓰면 물론 아이겐 밸류는 푸사이 x의 아이겐 밸류는 e to the iqa로 주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DA ux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DA 여기 있는 요 양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a u x 플러스 a 이거 아니지 잘못 썼죠. 뒤에 있는 걸 다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요게 DA x 다음 것이 쓰면 되고 우리 이 양은 e to the minus i q x 플러스 a psi가 DA의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가 QA라고 했으니까 psi x로 쓰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e to the iqa 텀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qx psi x로 돼서 이게 바로 u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다시 쓰면 u x 플러스 a 지금 정의한 u x라는 거는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펑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DA의 아이겐 펑션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 하면 우리 지금 있는 거를 다시 반복해서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A만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A만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우리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e to the i 를 바꾸면 qx, ux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ux는 periodic 펑션이에요. periodic 펑션이란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x를 a만큼 옮겨도 변하지 않는 어떤 sum 펑션, 어떤 펑션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죠. 어떤 sum 펑션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게 뭔가 a만큼 옮기는 것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a만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펑션 곱하기 e to the iqx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 포뮬레이션을 써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사실 티어렘 붙어있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쓴 게 뭐냐면 소위 블록 티어렘이라고 불러요. 블록 티어렘은 결과는 간단하게 좀 몇 개 유도를 했지만 그 결론은 A만큼 옮기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은 A만큼 옮기는 것에 대한 periodic 펑션 곱하기 e to the iq.x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q가 도대체 어떤 값이냐 하는 거는 우리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뭘 하냐? 우리 이제 그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죠. 도대체 포텐셜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보면 우리가 피어리딕한 경우는 1차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레티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레티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자핵이고 원자핵이 1차원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물론 쿨럼 포텐셜이 있겠죠. 다음과 같은 쿨럼 포텐셜이 있는데 쿨럼 포텐셜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1차원의 피어리딕한 쿨럼 포텐셜은
이게 과연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잡하지만 사실은 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계산이나 개념적인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 우리 쿨럼 포텐셜은 이 세상에 네이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포텐셜이긴 하지만 스캐터링을 할 때라든지 다음 같은 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없애고 우리 이거를 간단하게 그러면 델타 펑션의 포텐셜로 주면 되죠. 다음과 같이 델타 펑션의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뭐냐면 피어리어딕, 역시 피어리어딕하죠. 이거는 요 간격이 A만큼 떨어져 있으면 인피니틀리 계속 반복이 돼 있다고 하면 이 포텐셜은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뭐냐면 인베리언트한 다음 같은 피어리어딕 포텐셜이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h bar squared 2m a 람다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na로 주어지도록. 물론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냐 하는 거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적당히 한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수가 뭐냐면 이게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람다가 디멘션 레스 하도록 앞에 있는 파라미터를 적당히 조절했을 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양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만약에 람다가 음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트랙티브 포텐셜인 거고 람다가 양수면 리펄시브 포텐셜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피어리어딕 포텐셜이죠. 우리 이 경우에는 우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 이 경우를 다음과 같은 포텐셜의 형태로 주어진 게 원 디멘셔널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불러요. 물론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려면 우리 이거를 3차원으로 바꿔서 우리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3차원인 경우에는 차원이 더 커져서 생기는 복잡함 이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1차원에서 이 다음과 같은 것에서의 고체 1차원 솔리드 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1차원에서 그 특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계산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그러면 우리 이제 피어리딕 포텐셜에서 다음과 같은 곳에서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것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블락 세어렘에 의해서 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simultaneously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쓰도록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포텐셜이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델타 펑션으로 집어넣으면 x가 na인 점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포텐셜이 0이죠.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이에요. 포텐셜이 있는 그 사이에서는 항상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이에요. 다만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이지만 구간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 그렇다면 어떤 임의의 원점을 골라서 임의의 원점에서 n번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구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정하고 어떻게 정하냐면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거보다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 펑션 혹은 하나 더 왼쪽에 이웃한 곳에 있는 웨이브 펑션을 또 제너럴한 형태로 쓴 다음에 요 둘 사이 요 이웃한 경계가 있으면 요 사이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하고 델타 펑션이 있으면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그 디스컨티뉴어티가 우리 요 점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 그 두 가지 웨이브 컨디션을 쓰면 여기서의 사인과 코사인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와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사이에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조금 이따 보면 블락 세어렘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두 관계를 잘 맺어주면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 기본적인 픽처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먼저 구간을 하나 A, 물론 요 이퀄 사인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어떻게 쓰냐면 psi x를 이거 웨이브 펑션이에요.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이면서 동시에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것에 대한 아이겐 펑션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웨이브 이 안에서 프리 파티클이라는 걸 아니까 프리 파티클이라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in kx 플러스 코사인 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n이라는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고 bn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이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어차피 이것도 뭐냐면 이걸 그냥 sin kx, cosine kx로 쓰지. 그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전개하면 sin kx, cosine na, kna 더하기 코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거 그냥 sin kx 더하기 cosine kx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쓴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sin kx와 cosine 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오른쪽인 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도 물론 sin kx와 cosine 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쓰냐면 a 똑같은 건 아니지만 n 플러스 1 sin k x 마이너스 n 플러스 1a 플러스 b n 플러스 1 cosine k x 마이너스 n 플러스 1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sin kx와 cosine 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복잡하게 썼지만 여기 있는 거 적당히 보면 그 양이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위식에서 여기 있는 요 식에서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식이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an, bn,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경계면에서 여기서의 psi랑 여기서의 psi를 알고 있으면 우리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스하고 지금 어디서 그러냐면 x가 na에서죠. x가 na에서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스하고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의 discontinuity는 요점에서의 웨이브 펑션의 값에 비례하는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x가 na인 곳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릴레이션을 우리가 써보면 그래서 지금 한 거는 psi x는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아이겐 펑션을 썼지만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을 가장 아비트러리하게 썼지만 우리 이거는 뭐냐 하면 동시에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오퍼레이션의 사이멀테이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결정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 쓴 것에서 X가 A만큼 옮긴 것에 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것도 아이겐 펑션이냐 하는 거를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그렇게 되도록 이제 만들 거예요. 우리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웨이브 펑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먼저 보면 NA에서 만족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X가 NA면 앞에 있는 이건 0, 뒤에 있는 거는 요게 1이니까 BN은 오른쪽에서는 X가 NA면은 sin KA니까 마이너스 sin KA, 그러니까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sin KA 플러스 B N 플러스 1 코사인 마이너스 K는 코사인 KA랑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U deep side dx NA 플러스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접근한 거 빼기 deep side dx 왼쪽에서 접근한 거. 이 차이는 우리 2n분의 h바 스퀘어를 우리 잘 골랐으니까 우리 이 양은 한번 데리버티브를 취한 걸 보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건 2n분의 h바 스퀘어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적분을 하면 a분의 람다 psi 0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걸 쓰면 되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쓰면 되는데, 우리 요 식을 우리 이제 쓰면 되죠. 이걸 쓰면 먼저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웨이브 펑션 중에서 요거를 x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니까 k an 플러스 1 하고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건 코사인 k가 나오고 코사인 kx 어떻게 나왔게 k n의 이름 코사인 ka, 예, 코사인 k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k가 되지만 na를 사인이 되고 x 대신에 na를 집어넣으면 sin 마이너스 ka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k bn 플러스 1 sin ka고, 이걸 계산을 하려면 첫 번째 식에서 이걸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여기다가 x를 n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bn 텀은 없을 테고 an 텀에서 k an 코사인 0가 되니까 당한 것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0에서 x가 0가 아니죠. 이게 잘못 썼죠. 0가 아니죠. x가 na에서죠. 디스컨티뉴 했으니까. 우리 그걸 집어넣어서 이거는 이 식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 식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우리 요 식을 집어넣으면 x에다 na를 집어넣으면 요 텀은 사라지는 텀이니까 우리 텀 하나로만 쓸 수 있으니 우리 왼쪽 거를 쓰면 뭐냐면 람다 오버 a 사인 없어지고 bn,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잘 정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위에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 sin ka 플러스 bn 플러스 1 코사인 ka는 bn, 밑에 있는 것도 그거랑 비슷하게 써보면 양변을 ak로 나눠주면 an 플러스 1 코사인 ka 플러스 bn 플러스 1 sin ka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람다 오버 ak bn이 되죠. 람다 오버 ak가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g라고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식에서
뭐냐면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an과 bn으로 표현할 수 있죠. 먼저 이거 an 플러스 1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다가 코스 sin ka 밑에다가 코사인 ka를 곱한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an 플러스 1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가 코사인 제곱 ka 플러스 사인 제곱 ka가 되니까 이거는 an 플러스 1로 남고 이거는 코사인을 하고 사인 한 다음에 빼주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 대해서 풀 수 있는데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위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빼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밑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이거 없어지고 밑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위에 있는 걸 빼주면 사인을 곱한 걸 빼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an 코사인 ka 코사인을 곱한 거 사인을 빼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g 코사인 ka 빼기 sin ka bn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b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sin ka를 곱하고 여기다 cosine ka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그럼 bn 플러스 1은 an sin ka 여기다가 플러스 g sin ka 플러스 cosine ka bn 드디어 다음과 같이 얻었어요. 뭐냐면 an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an과 bn으로 구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미지수가 4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의 4개 중에 이 릴레이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유니크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아직 안 썼냐면 psi x가 a만큼 트랜슬레이션 한 것의 아이겐 펑션이라는 결과를 아직 안 썼죠. 그걸 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블락 세어렘에 의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psi x 플러스 a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고 하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e to the i q a psi x의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psi x를 e to the i q a ux로 쓰는데 여기서 psi x 플러스 아유 잘못 썼네 x 플러스 a는 e to the i q x 플러스 a 이것도 u x 플러스 a인데 ux 플러스 a는 표현이 ux랑 같고 이러면은 e to the i q a를 끄집어내면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블락 세어렘에 의하면 psi x 플러스 a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가 x가 n-1a에서 na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x가 n-1a부터 na까지 있는 거고 요거는 거기다 a를 더하면 na부터 n 플러스 1a까지 있는 거죠. 요 식을 쓰면 요거는 여기 있는 거 요거는 na x n 플러스 1a 사이에 있는 걸로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그냥 무식하게 쓰면 우선 먼저 psi x는 psi x를 우리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psi x는 뭐냐면
n-1a x n-a 사이에서 풋사이 x 우리가 아까 an sin 우리가 어떻게 썼더라? kx 마이너스 na로 썼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식으로 써도 되냐면 kx 플러스 a 이렇게 써도 똑같죠. 원래 kx 마이너스 na였는데 여기다가 잠깐만, 나 잘못 썼네. kx na였는데 지금 요식을 쓴 건가? 아니, 그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풋사이 x를 어떻게 써? kx 마이너스 na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없지. 왜냐하면 kx 마이너스 na인데 이걸 잘못 썼지. kx 지금 부호가 굉장히 헷갈리네. kx x-a a와 차원이 같은 거지. a와 차원이 같은 건데 여기서 뒤에서 내가 kx-n-a로 썼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거 잘 써야 되는데 x-a 대신 kx-n-a 대신에 이걸 하나 더 옮겨서 쓴 건데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똑같죠. 이게 x-na를 이렇게 a를 하나 끄집어내고 a를 하나 다음 같이 쓴 거죠. bn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k x 플러스 a 마이너스 n 플러스 1a 다음과 같이 써도 사실은 똑같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양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풋사이 x에다가 e to the iqa 여기다 e to the iqa를 곱하면 e to the iqa e to the iqa를 곱한 이 양이 뭐랑 같냐면 x에다 na를 집어넣으면 풋사이 x 플러스 a는 이거는 x 플러스 a인 경우랑 같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x 플러스 a는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있는 x 플러스 a는 여기서 있는 x 값에 대해서 x 플러스 a는 요 구간에서의 x랑 같은 거예요. 그죠? a만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쓰면 근데 x 플러스 a 여기다가 이거를 x 집어넣고 x 플러스 a인 걸 써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거는 요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쓴 거고 그대로 썼고 지금 요 값을 썼고 풋사이 x는 어디를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풋사이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a는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경우에 풋사이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구간에서의 풋사이 x는 이제는 왼쪽에 있는 걸로만 썼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다시 말하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풋사이 x는 어디 걸 써도 성립해야 돼요. 어디 걸 써도 성립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요게 같은 전부 다
요 사이에 있는 거에 psi x로만 쓰든가 써도 성립해야 되고, 요 사이에 있는 psi x로만 써도 성립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에 psi x, 여기 있는 거에 psi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블락 세어렘에서 나온 것은 요 식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쓰고, 또 psi x 플러스 a는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해서 쓰면 되죠. psi x를 또 오른쪽에 있는 걸 적어 쓰면 a n 플러스 1 x 플러스 psi x 플러스 a, 이거는 이때는 x가 여기 있는 경우를 쓰면 sin, 원래는 k x 마이너스 n 플러스 1a였는데 거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a, 이 n 플러스 1 코사인 마찬가지로 x 플러스 a, 다음 같이 됐죠. 빼기 n 플러스 1a. 다음과 같이 주어놓고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양들은 똑같으니까 an 플러스 1은 an e to the iqa, 서로 양쪽을 비교해 보면 bn 플러스 1은 bn e to the iqa.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 두 식에서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 대신에 an과 bn을 집어넣으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요거 대신에 an e to the iqa 라고 집어넣으면 an으로 묶으면 첫 번째 거는 e to the iqa 빼기 코사인 ka는 g 코사인 ka 마이너스 사인 ka bn. 그 다음에 밑에 식은 bn e to the iqa 마이너스 저기다 오면 되니까 g sin ka 마이너스 코사인 ka는 저기서 an sin ka, 물론 여기서 an, bn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두 식을 위식을 곱한 것, 다음 같으면 곱한 것도 서로 똑같죠. 곱한 게 똑같으면 왼쪽에 an, bn, 오른쪽도 an, bn이 있으니까 an, bn은 캔슬이 되고 뭐냐면 q를 k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여태까지 q는 다만 아비트러리한 리얼 넘버라는 사실만 알지 q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곱하면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e to the iqa 마이너스 코사인 ka e to the iqa 마이너스 g sin ka 마이너스 코사인 ka, 다음과 같은 양이 sin ka g 코사인 ka 마이너스 sin ka. 식은 복잡하게 됐지만 우리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쓰냐면 e to the iqa를 x라고 놓으면 밑에 식에서 보면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x에 비례하는 양은
어떻게 되나? 2배 코사인이니까 2배 코사인 KA 플러스 2분의 G 사인 KA 이 X. 그 다음에 나머지 텀은 왼쪽에서는 코사인 KA 곱하기 G 사인 KA 플러스 코사인 KA에서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KA G 코사인 KA 마이너스 사인 KA니까 우리 이 양은 G에 비례하는 양은 코사인 K 사인 K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G에 해당되는 양은 캔슬이 되고 G의 인디펜던트 양은 코사인 제곱 KA 더하기 사인 제곱 KA니까 플러스 1이죠. 이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이 이퀘이션을 풀면 X는 코사인 KA 플러스 2분의 G 사인 KA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니까 코사인 KA 플러스 2분의 G 사인 KA 스퀘어드 마이너스 1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X가 뭐였냐면 e to the I QA예요. 이건 크기가 1인 그 페이스로만 주어진 다음과 같은 양이죠. 이건 리얼 넘버죠. 이거 리얼 넘버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리얼 넘버면 E to the IQA가 페이스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게 1보다 작을 거라는 컨디션이 있죠. 그렇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리얼 파트를 끄집어내면 이게 틀림없이 컴플렉스 넘버면 리얼 파트만 끄집어내면 코사인 QA는 코사인 KA 2분의 G 사인 KA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조건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QA에 대한 조건을 전혀 끄집어내서 Q는 아비트러리한 넘버인데 우리 다음 같은 거에서 어떤 조건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코사인 QA는 Q가 리얼 넘버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넘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G가 람다 오버 K였으니까 코사인 KA 플러스 2분의 람다 사인 KA 오버 KA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그려봅시다. 우리 이거의 솔루션은 우리 구할 수는 없지만 그려보면 KA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거는 KA를 X라고 하면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람다 X분의 사인 X예요. 코사인 KX는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죠. 마이너스 1부터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고 이것도 이븐 펑션이고 이것도 이븐 펑션이에요. 그죠? 이븐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 양은 x분의 사인 x니까 굉장히 멀어지면 x가 굉장히 커지면 x분의 1로 줄어들고 오실레이션을 하죠. x가 0일 때는 1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틀림없이 오실레이션 하는 주기는 같고 처음부터 이게 람다가 우리 일반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겠죠. 이 뒤에 남는 거는 코사인 K의 코사인 X 텀만 남고, 여기서는 X분의 사인 X 텀이 있다가 X분의 사인 X 텀은 X가 점점 커질수록 0으로 접근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거를 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물론 이제 가면 점점 이제 컨티뉴어스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x가 커지는, ka가 굉장히 커지는 리밋으로 가면 모든 k 값을 다 가질 수 있지만, k가 작은 값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ka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잘못 갔네.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ka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을 ka 영역에서 보면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전부 다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ka가 뭐냐면 우리 에너지가 hbar squared k squared over 2m으로 주어지는 경우인데, 우리가 k 값이 보면 가질 수 있는 영역, 가질 수 없는 영역으로 주어져 있죠. 그게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가질 수 없는 영역도 역시 컨티뉴어스한 영역으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컨티뉴어스한 영역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밴드라고 불러서 allowed band,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한 이런 부분은 ka가 전혀 가질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forbidden band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그거를 구별하는 곳이 어딘가? 그거를 구별하는 건 물론 QA가 언제 그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니까 파이의 정수배일 때가 그 경계, 여기 있는 점들이 다 QA가 N파인 점들이죠. 그래서 보면 특징이 다음과 같은 무한히 계속되는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은 뭐냐면, 어떤 곳에서는 컨티뉴한 곳이, 컨티뉴어스한 K 값이 나타나는 밴드가 있고, allowed 밴드가 있고, 나타날 수 없는 forbidden 밴드가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밴드의 스트럭처가 사실 솔리드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밴드의 스트럭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forbidden 밴드랑 allowed 밴드가 나타난다는 거죠. periodic potential인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 포텐셜이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하나 있는 경우는 우리 바운드 스테이트를 볼 때는 바운드 스테이트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있을 경우에는, 포텐셜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포텐셜이 그때마다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하지만, 그때는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포텐셜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뭐냐면, 그런 디스크리트한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값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포텐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디스크리트 에너지스 사이의 값들이 점점 촘촘하게 들어서 있지만,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곳은 아주 포텐셜이 많아질 경우엔 이런 데만
존재하고 이런 데는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마치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그 인터피어런스 패턴에 의해서 여기는 컨스트럭티브 혹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것처럼 그런 스트럭처가 패턴이 allowed 밴드랑 forbidden 밴드로 다음과 같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퀄리테티브하게 우리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피어리어딕 포텐셜이 있다는 조건만으로 우리 원 디멘셔널 포텐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 구할 수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3차원으로 사실 고체에서 뭐냐면 에너지 밴드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게 고체 물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건 물론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문제죠. 3차원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니까 대개 사람들이 컴퓨터로 풀어요. 컴퓨터로 풀고,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런 에너지 밴드의 스트럭처를 보면 소위 말하는 density of states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에너지당 있는 상태의 개수를 우리가 이걸 이 밴드 시리에서 대부분 그걸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계산을 하면 표면의 성질을 보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밴드 시리의 구조를, 다시 density of states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solid state physics에서 다음과 같은 밴드 시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테이셔널 피직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럼 1차원에서는 그러면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지 않고 쿨럼 포텐셜로 주어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소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했는데, 퓨어 쿨럼 포텐셜만 주어져 있을 때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 우리 이 안에 약간의 임퓨리티를 집어넣으면 스테이블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아주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리를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의 개념을 가장 클리어리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툴레벨 시스템이 가장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좋아요. 그런 툴레벨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 경우 몇 가지 예를 봤죠. 예를 들면 일렉트론의 스핀 업 다운이라든지 툴레벨 시스템이 있는 경우, 물론 세상에 툴레벨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게 툴 레벨이라는 거는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 레벨은 되게 아까 본 것처럼 저렇게 밴드 스트럭처도 있고 애텀들이 많아지면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혹은 에너지 레벨들이 다음같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다음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퓨어 툴 레벨 시스템을 본다는 게 순전히 아카데믹한 인터레스트만 가지고 보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음 같은 에너지 스펙트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익사이트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에너지 레벨에서 다른 에너지 레벨로 트랜지션을 보내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하면 전자기파를 쏘아주면 그 사이에 익사이트를 시켜서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상태로 올릴 수 있죠. 근데 이를 중에서 뭐냐면 어떤 특정한 두 상태가 그 사이의 에너지 디퍼런스가 아주 작고 나머지들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하모닉 포텐셜이 요 사이에서의 트랜지션만 가능한 퍼터베이션만 주면 다른 시스템으로의 트랜지션은 우리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쪽으로 트랜지션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런 경우에는 요 시스템만 따로 끄집어내서 effectively 투 레벨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음 같은 투 레벨 시스템이 있는 경우, 물론 unperturbed 시스템에서 다음 같은 투 레벨 시스템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다음 같은 곳에서 이 시스템의 unperturbed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랑 아이겐 펑션이 아이겐 스테이트가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사이에 그러면 요 에너지 디퍼런스에 해당되는 외부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다음 같은 애텀인 경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집어넣어 주면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에너지를 받으면 일로 올라가죠. 에너지를 올라가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트랜지션을 해서 쭉 올리면 전부 다 올라가죠. 전부 다 올라가서 가만히 있나? 아니죠. 스폰테니어스 디케이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또 스폰테니어스 트랜지션 레이시 얼마냐? 우리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다음 같은 투 레벨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이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레이저는 투 레벨이 아니라 다른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다음 같은 뭐냐면 투 레벨, 아주 다른 모든 거를 무시할 수 있고 작은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우리 이 사이에 적당한 그 사이에 트랜지션이 가능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주었을 때, 처음에 이 상태에 있을 때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위의 상태로 옮겨갈 트랜지션 레이시 얼마냐, 우리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또 이론적으로도 간단하지만 우리 여러 개를 살펴보다 보니까 원자 물리에서 이런 투 레벨 시스템을 보면 투 레벨 시스템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 레벨 시스템에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저희 어토믹 피직스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게 1960년, 50년대, 60년대에 콜롬비아에 있는 라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라비가 다음 같은 곳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우리 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프리퀀시를 라비 프리퀀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 투 레벨 시스템에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갈 퍼터베이션이 주어져 있을 경우, 시간 t equals 0에서 한 레벨에 있을 경우 다른 레벨로 옮겨갈 트랜지션 레이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올라갔다가 계속 트랜지션이 오실레이션을 해요. 우리 그 오실레이션을, 그런 프로바빌리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텐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유용한 포멀리즘이 우리가 여태까지 본 픽처 중에 하이젠버그 픽처, 슈레딩거 픽처, 어디셔널리 인터랙션 픽처라는 걸 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터랙션 픽처를 이용해서 투 레벨 시스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